자, 이번 시간에는 행렬론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행렬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살펴보겠는데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수 또는 문자를 가로와 세로로 배열하여 괄호로 묶어놓은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이 어디에서 쓰일까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중간고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어떤 반에 1번 학생도 있고 2번 학생도 있을까? 자, 뭐 1번 학생이 있고 2번 학생이 있고 또 국어 성적이 있고 영어 성적이 있을 거야. 그럼 1번 학생의 국어 성적이 80점, 영어 성적이 90점. 2번 학생의 국어 성적은 90점, 또 영어 성적은 100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성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숫자를 갖다 가로와 또 세로의 위치별로 정리한 건데요. 이때 같은 90이라고 해도 의미가 좀 다르죠. 자, 요 90은 1번 학생의 영어 성적이고 요 90은 2번 학생의 국어 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시험이 또 있겠죠. 기말고사가 있을 수 있는데 기말고사도 똑같이 1번 학생, 2번 학생, 또 국어 성적, 또 영어 성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여기가 90점, 또 100점, 여기가 또 100점, 그 다음에 뭐 90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기말고사.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역시 숫자를 가로와 세로로 배열을 해놨는데 요 9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번 학생의 국어 성적의 기말고사, 이렇게 되는 기말고사의 국어 성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자, 다시 요 80점은 뭐가 되겠어? 바로 1번 학생의 1학기 중간고사의 국어 성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숫자를 가로와 세로로 배열하여 그 위치별로 어떤 의미를 정의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맨날 표를 그릴 수 없죠. 만약에 이제 평균을 내야 되면은 1학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합을 구한 다음에, 과목별 합을 구한 다음에 2로 나눠줘야지만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를 일일이 구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요 표에 적힌 숫자들을 이렇게 쓰는 거야. 80, 90, 90, 100. 물론 위치의 의미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90, 100, 또 100, 90 이렇게 써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숫자끼리, 자, 이렇게 더했더니 170, 190, 자, 얘랑 얘랑 더했죠? 그 다음에 요것도 190, 또 요거 190,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원래 표상에 나타나는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가로와 세로의 위치별 의미를 정의하고 괄호로 묶어놓은 것, 이것을 이제 행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반 학생이 1번 학생과 2번 학생만 있는 건 아니죠. 요새 최근에 한 반에 한 35명 정도 되나요? 그죠? 그럼 여기서 1부터 2, 3, 4 이렇게 써나갈 때 행이 몇 개가 있다? 35개. 그 다음에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뭐 사회 성적, 이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열의 개수도 바뀌겠죠. 그래서 행렬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그 행렬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m 곱하기 n 행렬 이랬을 때 요 앞에 있는 것을 행수라고 하죠. 행수. 행수는 이렇게 가로 행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m을 갖다 열수라고 부르는데요. 열수는 세로 열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수와 열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 이렇게 읽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1, 2, 3, 4, 5, 6 선생님이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1행, 2행, 3행,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읽어? 1열, 2열, 이렇게 읽죠. 그래서 이 형태를 말해 보십시오 이러면 3 곱하기 2 행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가로 행수와 세로 열수가 같으면요, 이것을 그냥 n 곱하기 n 행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줄여서 n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읽는 방법도 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n행열. 자, 행수가 하나고요. 열수가 n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n차 행벡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행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을까? 자, 1, 2, 3, 4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 행수가 하나고 열수가 4개니까 얘는 4차 행벡터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행벡터.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n 곱하기 1 행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m차 열벡터 이렇게 읽어요. 자, 열수가 하나가 있죠. 열수가 하나. 그래서 하나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 그러면 우리가 1, 2, 3, 4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 1, 2, 3, 4 이렇게 써놓고요.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 바로 4차 하고 열수가 하나니까 열벡터 이런 용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렬에서 요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라고 읽냐면은 이것을 성분 이렇게 읽어요. 성분값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행렬의 성분의 표현 방법은요, 위치도 나타내야 되고 그 값도 나타내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써요. 마치 순서상을 쓰듯이 요 앞에 있는 숫자를 행번호,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열번호로 구별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수가 2개고 열수가 3개니까 우리가 2행 그리고 3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얘를 제1행, 자, 얘를 2행 이렇게 읽고 얘를 1열, 2열, 3열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 위치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1행 1열의 성분은 항상 행번호를 먼저 읽게 되는데 요걸 1행 1열 A11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1행 1열, 그 다음에 1행 2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행 3열의 성분,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쓸까? 2행 1열의 성분, 2행 2열의 성분, 그 다음에 2행 3열의 성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A라는 행렬 마치 집합처럼요, 대문자 알파벳을 써주면서요, 괄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AMN 해놓고 M의 값을 1, 2 그리고 N의 값을 1, 2, 3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야? 행이 2개 있고 열이 3개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성분값을 표현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A11, A라는 행렬이 있는데 A11, A12, 그 다음에 A21, A22가 있다라고 치자. 이것이 1, 2, 3, 4가 되면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A11의 값은 1이고 A12의 값은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바로 1행 1열의 성분값이 1이다 라고 쓸 수도 있고, 또 1행 2열의 성분값이 2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요건 순서상처럼 보이지만은 앞에 있는 것은 행번호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열번호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요 상등이라는 의미, A하고 B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읽으면 돼? A 행렬과 B 행렬이 서로 같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A, B의 행과 열수가 같고 대응하는 성분이 모두 같다라는 뜻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A 행렬과 B 행렬이 같고 B 행렬이 C 행렬과 같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A 행렬과 C 행렬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는 것은요, 집합에서 만약 A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죠? B 집합은 3, 2, 1 위치가 달라도요, A 집합과 B 집합은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행렬에서는요, A 행렬이 1, 2, 3 일단은 여기 컴마가 다 생략되고요, 여긴 중괄호로 묶는데 여기에서는 소괄호로 묶습니다. B 행렬은요 3, 2, 1이 됐다면 이 경우는 A 행렬과 B 행렬이 같다라고 할 수 없어요. 마치 집합하고 비슷한 형태지만은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렬에서는 그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행과 열의 수가 같은 두 행렬을 우리는 같은 꼴이라는 수학적 용어를 씁니다. 같은 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번에는
어떤 행렬의 모든 성분값이 0인 행렬을 우리가 특별히 영행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행렬. 마치 수에서 0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대각선 방향의 성분만 1이고 나머지 성분은 0인 행렬을 갖다가 정사각 행렬, 정사각 행렬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단위 행렬. 이것은요 마치 수 계산에 있어서 1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곱할 때 단위 행렬은요 1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우리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일단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면은 일단 여기서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고 대각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얘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거야. 그럼 또 하나 만들어 볼까? 100, 010, 그 다음에 001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대각선 방향, 이쪽 방향만 되는 거야. 반대 방향은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것은 안 된다. 반드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만 1이고 나머지는 0이고, 또 정사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번호와 행수와 열수가 같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집합에서 우리가 선생님 좀 이런 얘기 해볼까? 자, 조그만 메모지 하나 나와라. 자, 우리가 집합에서 말이죠. 집합에서 A 집합이 있어요. A 집합을 뭐 간단하게 1, 2, 3, 4, 5 이렇게 써봤어요. 여러분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X, 그 다음에 X는 1과 5 사이에 있는 5 이하의 인, 자연수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랬을 때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뭐야? 원소날법, 아래에 있는 것을 조건제시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직접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0,0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1,0 그 다음에 또 0,1 그 다음에 또 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또 0,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 집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거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쓰면 딱 좋을까 얘들아?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하지? 자, 봐봐. x, y가 있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의 영역을 한번 활용해보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x, y는 정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자, 봐봐.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이런 형태, 이런 원소날법을 갖다 다음과 같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행렬도 어떤 이 성분값이 쭉 나열된 걸 갖다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훈련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3 곱하기 2 행렬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 행수가 3개, 열수가 2개. 그리고 행렬의 형태가 AMN으로 결정되는데 이때 행번호, 열번호를 구별해서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 열번호를 성분값으로 하고 라는 뜻이야. 알겠니? 일종의 함수 구조예요. 정의역, 치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니? 자, 그 다음에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크면 무조건 열번호에서 행번호 값을 뺀 것을 성분값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천천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얘들아 3행 2열이라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마음속에서 행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마음속에서 하는 거야. 이거 맨날 문제 풀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자, 제1행 2행 그 다음에 3행이 있잖니? 그지? 그 다음에 또 1열 또 2열 이렇게 돼 있어요. 1열 2열. 그러면 얘들아 결국은 3개의 행과 2개의 열이 만나는 이 점이 몇 개가 생기니? 6개가 생기고 결국 성분은 6가지의 형태가 나올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바로 위치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색깔 좀 바꿀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 자, A의 1행 1열 그 다음에 1행 2열 그 다음에 여기가 2행 1열 여기가 2행 2열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3행 1열 여기가 3행 2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괄호로 꼭 묶어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이것은 성분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실제 성분값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진짜 성분값을 찾아볼까?
행번호하고 열번호를 비교했더니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실에 성립되니까 이때 열번호가 1이니까 여기는 1이라는 성분값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얘는 1행 2열이니까는 결국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작거나 같죠? 역시 첫 번째 성질에 근거하니까 여기 열번호인 2가 성분값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됐습니까? 자, 여기는 2행 1열이니까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커요. 그러면 행번호에서 열번호 빼니까 1에서 2 빼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여기는 행번호와 열번호가 같으니까는요. 다시 위에 걸로 가서 열번호 2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크니까 아래 성질에 의해서 열번호 빼기 행번호 1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행번호가 열번호보다 크니까 2 마이너스 3 이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모든 성분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 모든 성분의 합은 자 봐봐 이렇게 지워지고요 또 이렇게 지워지고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행렬을 조건제시법에 근하여 무엇이다? 행렬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행렬의 합차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계산해야 되는데요. 합차, 일명 더하기 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행렬의 합차를 할 때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꼴일 때 계산 가능의 필요 조건이라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계산 가능하다. 같은 꼴만이 계산 가능하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2차 정사 행렬, 2차 정사 행렬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같은 위치끼리 더한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중요해. 됐죠? 그러면 A 플러스 E, 그 다음에 B 플러스 F, 그 다음에 C 플러스 G, 그 다음에 D 플러스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응용할 수 있겠지. 자, 뺄 때는 어떻게 되냐? 같은 위치끼리 뺀다. A-E, B-F, 그 다음에 C-G, 그 다음에 D-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해볼까? 예를 들어서 1, 2, 3, 4 더하기 그 다음에 또 5, 6, 7, 8, 9, 10 자, 더해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같은 꼴이 아니므로 더할 수 없다. 덧셈 불가. 됐습니까? 왜? 얘는 2 곱하기 2 행렬 아냐? 2차 정사 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3 행렬 아냐? 그러니까 더할 수 없다가 정답이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또 이런 거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수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K는 수야. 숫자 수. 그 다음에 얘 A는 행렬이야. 행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때 숫자와 행렬의 곱이 표현 가능한데요. 이것은 마치 괄호로 묶어낸 것처럼 거꾸로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1 하니까 5 곱하기 2 하니까 10, 그 다음에 5 곱하기 3 하니까 15, 5 곱하기 4 하니까 20. 자, 이런 규칙을 발견하세요. 이 반대로 300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3으로 묶어낼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1001이 되는데 자, 요거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대각선 방향은 1이고 나머지는 0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3, 2라는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래서 행렬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그러면 우리 계산 문제들을 좀 풀어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렬의 조건제시법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행렬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행렬을 구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3행 2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수가 3개, 열수가 2개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때 성분을 일일이 적는 방법도 있어요. 1행 1열의 성분은 얼마일까? 그러면은 i에다 1 넣고 j에다 1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함수관계로 보면 되죠. 1-2 플러스 1 하니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행 2열의 성분은 어떻게 되지? 자, 이것도 봐봐. 1 마이너스 자, 여기 j에 2가 들어가니까 4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뭘로 넘어가야 돼? 1열, 2열 다 나왔잖아. 열수가 2개밖에 안 되니까 행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2행 1열의 성분은 자, i에다 2 들어가니까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1 나오겠지. 자, 또 2행 2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자, 다시 한번 3행 1열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이때는 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3행 2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이때는 뭐야? 3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다시 뭐가 되겠어? 0. 자, 근데 이것을 행렬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정보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A라는 행렬은 다시 이제 쓴다.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여기가 1행 1열, 1행 2열, 그죠? 그 다음에 또 1,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2, 그 다음에 0 이렇게 쓸 수 있어서 A 행렬을 실제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암산을 좀 해보기로 할까요? 자, 언제 또 이렇게 다 씁니까? 그래서 A 행렬을 바로 들어가 보자. 바로. 자, 바로.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가 1, 2, 3,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1 들어가고 여기에 1 들어가니까 여기 0 돼버리잖아. 그지? 여기가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열 번호가 1이 들어가는 제1열에서는 제1열의 모든 성분은 0 나오겠죠. 2행 1열도 0 나오겠죠. 3행 1열도 0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1이 돼버리지 않니?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들어가니까는 2가 될 거고, 또 2가 들어가면 3이 될 거고, 또 3이 들어가면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서 또 문제를 풀 때 혹은 숙제를 할 때 이런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행렬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개념 정리 2번으로 들어가는데요. 행렬의 쓰임이 또 이러한 문제에 활용될 수 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림이 하나 뚝 주어졌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도시에 세 지점이 있습니다. 자,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차 정사 행렬 M은 IJ 성분은, 자, 여기서 IJ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건 행번호, J는 열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I 지점에서 J 지점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개수를 바로 성분값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구조를 살펴보면 IJ니까 I는 1행, 2행, 3행, J는 1열, 2열, 3열이 되니까 9개의 이러한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1에서 1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1에서 1로 간다는 얘기는 1에서 1로 간다. 아, 요거 한 가지 있다. 1에서 1로 간다? 없네요. 1에서 1로 간다? 한 가지 있다. 아이고, 그러면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1번 아니면 3번 중에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답을 골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2행에서 1열로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화살표 방향으로만, 화살표는 통행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2에서 1로 가는 것은 허용이 되죠. 그러면 1에서 2로 간다. 1에서 2로 가는 방법은 없잖아. 아, 그러면 요 그림이 유력하네. 왜냐면 여기선 1에서 2로 가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는 1에서 2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 1에서 2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여기가 0이니까 이 그림은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틀렸어. 그러면은 요거 2에서 1로 가는 것 한 가지가 있다. 자, 3에서 1로 가는 것 역시 한 가지가 있다. 됐죠? 2에서 3으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다. 2에서 3으로 가는 것 두 가지.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3에서 3으로 가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서 이렇게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도로의 이 통행 노수, 통행 노수 이런 거, 아니면 신호 체계, 여러 가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경영학 분야의 생산 관리에서 이 원가 산출할 때도 이런 행렬식을 이용하기도 해요. 아주 복잡할수록 이 행렬의 쓰임이 참 많은데 이런 간단한 문제에도 행렬이 활용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개념 정리 3번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성립시키는 small a, b, x, y의 값을 구하라. 요거 상등이라는 의미죠. 여기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같으려면
같은 꼴이어야 되겠지. 얘가 2행 3열이라고 할 수 있고 얘가 2행 3열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같은 꼴이지.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값이 같아야 돼.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써볼까? A의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2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X의 값도 반드시 마이너스 2여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Y의 값은 반드시 7이어야 되겠고 또 B의 값은 반드시 5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상등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요. 역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하니까 식이 만들어지겠네. 4A는 B와 같아야 되겠고 또 X 플러스 2Y는 얼마와 같아야 되겠어요? 1과 같아야 되겠다라고 써야 되겠고 또 3x-2y는 3x-2y는 마이너스 5와 같아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는 12와 같다. 마이너스 3b는 12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xy 밑에 xy 썼고 또 small ab 밑에 small ab 쓴 이유는요. 이거 연립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b의 값이 먼저 나오네. 마이너스 4가 나오네. 이걸 여기다 살짝 넣어보니까 결론적으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랬더니 이 둘을 갖다 더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4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가 나오네. 됐습니까?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죠? 됐어요? 자, 근데 여기 왜 아까 짝대기가 거지다 말았니? 이렇게 마이너스 예쁘게 써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들어와서 쭉 넘어가니까 y의 값은 1이 나오네 해가지고 a 값도 구할 수 있고 또 b 값도 구할 수 있고 x의 값도 구할 수 있고 y의 값도 구해보았습니다. 자, 행렬에서 일단은 숫자와 문자를 가로와 세로의 세로로 배열을 해놓고 또 그 행의 위치에 따라서 그 성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행렬의 가장 기본 개념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서 이어지는 문제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